주주 환원을 하면다는 얘기는 내가 영속성 있게 우리 회사가 돈을 번다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만약에 메모리가 시크리컬하고 내년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 주주 환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년에 적자 나면 돈 현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영성성 있게 주주 환원을 하겠다는 모습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하나의 시장에서 보는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아직 중국 CXMT가 그런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 이런 메모리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아직은 되게 많이 뒤처진 건 사실인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HBM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HBM은 수입을 못하고 있고 AI용이에요, 이 HBM이. 그럼 내재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드만 지금 약간 맞아요. 정체가 됐는데 작년부터만 놓고 봐도 세 개의 메모리가 같이 가격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랜드만 따로 움직이게 된 배경은 뭔가요? 랜드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컨슈머 쪽에서 안 좋은 부분을 좀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최근에 이번 주로 좀 파악을 해보니까 랜드도 AI 수요가 꽤 커요. 중국은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10년 전에도 계속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랜드는 좀 많이 따라왔어요. 디램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한 5년 국찬이 있는데 문제는 네, 전무님 시장의 투자 심리가 무너진 게 지금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센티먼트가 많이 무너진 게 사실이고 사실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들도 요즘 사실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주가가 빠지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투자 심리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펀더멘털과 좀 많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지금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 다들 조금 우려를 하는 게 반도체 이제 뭐 사이클이 꺾인다라는 좀 우려들이 좀 많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서 과거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운 사이클로 들어간 적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정도의 뭐 고점 대비 그 개별 주식들이 40에서 50%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었나요? 사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이랬을 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특별한 것 없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경우가 정말 드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상무님께서 보시기에도 이제 거의 사실상의 과매도 성격이 반도체주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수급도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마진콜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본질 가치보다 더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만 보인다고 지금 뭐 그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 말고도 메모리 피크한 문제 말고도 또 최근에 우려가 되고 있는 게 CXMT 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악재들이 지금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빅3 메모리 업체들의 판세를 뒤흔들 만한 좀 게임 체인저 같은 이슈인가요? 이게 사실 역설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또 거꾸로 지금 이제 저희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업황이 사실 뭐 평소같이 좀 평온한 업황이었다면 즉 이제 이렇게 AI 때문에 수요가 올라와서 가격이 연간 뭐 한 300%씩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업황이 좀 올라오고 모두 다 공급 부족이 일어나다 보니까 품질 낮은 메모리도 고객들이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샀던 제품들인데 품질이 안 좋아서 품질이 안 좋은데 뭐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스마트폰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이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서 못 만들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중국산 메모리를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거의 쓰진 않았는데 뭐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을 좀 낮더라도 써야 된다는 이제 인식이 생기다 보니 그 회사도 이제 점점 이익이 어떤 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실 또 이제 이번에 이제 6M 상장이 되게 성공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이제 한국 업체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또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XMT가 중국의 메모리 자립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그런 기업이잖아요. 디램 반도체 업체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 20에서 30만 장 정도 규모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파로는 보면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글로벌 캐파가 한 2,200K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캐파를 보면 한 10%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기여하는 어떤 그 물량으로 보면 한 7%에서 5% 정도 사이거든요. 5에서 7%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고 네. 디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적자가 났던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격차가 되게 크다고 볼 수 있는 회사고 지금도 사실 격차가 되게 크거든요. 우리는 그 메모리 3사랑 격차요. 예. 네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자꾸 그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중국은 이공계를 되게 중심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공계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 격차가 줄여질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 또 이것도 영향을 주었던 건가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되게 보면 약간 오비락 같은데 네네. 지금 안 좋고 센티먼트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상장이 되고 또 그게 그렇죠.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또 뭐 딥유비 장비 얘기도 나오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센티먼트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김에 그 DUV 노광 장비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직 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는 뭐 소식은 아니었는데 이게 그 개발됐다는 소식만으로 주가가 지금 최근 하루 이틀 동안 많이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현상도 결국에는 지금 뭐 실제 일어난다라는 그 리스크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네네. 심리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발생한 주가 악재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했던 게 네. 제 기억에 2014년, 15년 이때거든요. 2013년부터 이게 나오네요. 그때도 이제 반도체 굴기 기사만 나와도 주가가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는 항상 선행하고 네네. 센티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딥유비 장비를 중국에서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장비 회사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많은 이제 그 위험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CXMT가 HBM까지 개발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고요. 아마 HBM3 정도 하고 있고 3E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품이 그렇다고 제대로 나오느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HBM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선단 공정을 다 활용하는 제품이거든요. 뭐 이제 한국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 EUV 장비도 쓰고 그래서 가장 선단 공정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HM4 같은 경우는 원C 나노 공정 쓰고 있고 다른 이제 티어 1급 회사들 메모리 회사들은 원B 공정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앞단 공정을 쓰고 그다음에 백엔드도 그 기술들을 많이 총집합해서 가장 빠르고 밴드위스를 넓힌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아직 중국 CXMT가 그런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 이런 메모리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아직은 되게 많이 뒤처진 건 사실인데 네.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이제 걱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중국이 HBM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HBM이 중국 수출 금지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메모리 업체가 HBM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중국에 수출을 못합니다. 네. 미국에서 그 제한 그 규제 HBM을 때문에. 제한 거였죠. 작년 1분기에 HBM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네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AI용이에요, 이 HBM이. 네. 그리고 이게 GPU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AI를 내재화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제품이 못 들어가죠, 자꾸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AI를 하고 싶고 최근에 보면 키미K3 같은 것들 네.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가 GPU잖아요, AI GPU 그리고 거기에 붙는 HBM HBM. 아니면 TPU 같은 거, 추론 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AI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디자인 설계를 하고 네. SMIC, SMIC라고 해서 대만의 TSMC 같은 네. 파운드리 회사가 중국에 있습니다. 네. 그걸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HBM을 꼽아야 되는데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제대로 이 중국에서 AI 칩의 자립화가 메모리가 사실 좀 바틀되게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CXMT가 D램 업체로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포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일단 HBM은 수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 수입이 못 하고 있고 그럼 내재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HBM은 내재화시키고 양산시켜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두 개의 핵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밸류체인이.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 자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딥UV 장비도 새로 자체적으로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CXMT도 D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딥UV 장비랑 EUV랑 그 격차가 생산 능력이나 그 성능의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중국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뭐 사실 EUV가 어려워서 그렇죠. 사실 EUV 장비를 만들기 너무 어렵고요. EUV가 참고로 Extreme Ultra Violet이라고 해서 극자외선이죠. 네. 그래서 극자외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 소스가 필요하고 네. 그거를 또 여러 가지 미러 거울을 가지고 돌려서 이거를 이제 13나노 이 랭스까지 낮춰오고 그거를 또 낮춰서 뭐 이제 5나노, 3나노급 이하 공정에 쓰거든요. 이렇게 하는 기술 자체가 너무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ASML 같은 회사가 유일하게 EUV 장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EUV보다는 딥UV 장비가 기술 난이도는 좀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 업체가 이거 개발했던 소식 나왔을 때 나왔던 내러티브가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중국산 DUV 장비를 쓰게 되면은 CXMT나 YMTC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장비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되면서 중국의 메모리 증설 경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네. 이 우려가 내러티브가 형성이 됐어요.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거든요. CMP 네. 공정 엔지니어로 제가 2000년도 입사해서 이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산화가 되게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이게 반도체 공정보다 사실은 장비가 사실은 난이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소부장 업체들이 올라오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큰 아니면 글로벌 장비 회사가 아직 없거든요. 예. 네. 그 말은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아직도 지금 미국에 있는 장비 회사들, 유럽 장비 회사들, 일본 장비 소재사들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건데 그걸 중국이 사실 지금 다 내재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다만 이제 내수가 생겼고 네. 그리고 이 내수가 생기고 자체 반도체 이 공정 IDM 회사가 생기면 그러면 장비 회사들이 사실은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조금 저희가 조심해서 볼 부분인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이 장비업 그 업체 경쟁력 비교해봤을 때 지금은 중국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장비 회사들은 사실 아직 한국 회사가 좋습니다. 다만 한국은 그러니까 이 리스트 장비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트 장비가 만들기 어렵거든요. 한국에는 주로 이제 증착 장비, 네. 예, 뭐 예를 들면 뉴진테크 같은 아니면 워닝 IPS, 스타스 같은 이제 반도체 증착 장비 회사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에칭 장비 회사들이 일부 생겼고, 그리고 뭐 클리닝 장비 네. 이런 데에 저희가 좀 집중되어 있는데 기술력만 보면 사실 지금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한국인 회사들이 네. 이 생각보다 기술력이 좋습니다. 많이 따라왔어요, 사실 한국에서. 그래서 삼성이나 저희 한국 회사들이 쓰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성능이 나오니까 저희가 국산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국산 장비 국산화가 지금 벌써 한 30년 정도 한국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있는 장비 회사들이 다른 회사 다른 나라에 있는 장비들보다 결코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너무 한국 회사에 집중되어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글로벌화가 좀 많이 안 됐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조금 저희한테는 좀 부분이고 중국은 이제 시장이 크니까 예, 거기서 이제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자체가 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과 맺고 있는 그 장기 공급 계약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더해서 이 중국의 DUV 장비를 기반으로 D램 생산 능력이 대폭 증가하면 D램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시장의 좀 우려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언제까지 뭐 기한을 두고 우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심하고요. 네. 뭐 레버리지 ETF든 또 많은 이제 그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보이는데 사실 LTA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이 좋게 볼 때는 LTA를 되게 좋게 얘기해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LTA는 뭐 예, 재평가 뭐 제로다라고 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LTA를 뭐라고 얘기하면 모멘텀 끝난 거 아니냐. 네. 이제 주가 모멘텀, 왜냐면 LTA를 맺으면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성 있게 가져가니까 모멘텀이 줄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익이 올라가는 속도가 낮아지면 네. 이거 내가 왜 갖고 있냐라는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논란이 나오고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말하면 가격이 또 빠질 때는 이 하방 경쟁성을 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을 저희가 책정할 때 LTA가 프라이스를 이제 위에 있는 캡으로 하나 맞추고요. 그다음에 플로어로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계약마다 다 다를 거예요. 네. 어떤 데는 캡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다 계약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플로어를 주거든요. 플로어라는 건 이제 가격 떨어지는 거를 뭐 마이너스 15%까지는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네. 예. 그러니까 주가로 보면 어느 이상 안 빠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를 이제 책정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사이클이 길어지면 네. 이게 되게 어닝이 되게 단단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P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주가가 얼마나 빠졌나 봤더니 거의 PER로 3배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거의 야, 이거 언제 P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3배였거든요. 네.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 두 회사가 PE, 네. 북밸류가 아니고 이익 배수죠. 네, 네. 3년간 돈을 벌면 지금 시장 그 회사의 시장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예, 그 돈으로 상장 폐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 최대주가라면 네. 그 이익으로 그냥 끝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말도 안 되는 멀티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마 주가 빠지면 아마 빠졌으니까 한 3배 이하로 내려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북밸류도 한 1.5배, 4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북밸류도 엄청 낮게 가져가고 PE도 3배 이하가 네.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아, 그렇죠. 가격대로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예. 체급에 비해서 너무 예, 많이 예. 빠져 있다라고 예, 예.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LTA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논란들이 예. 주가 빠지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가격을 보통 뭐 15%에서 20% 정도 선수금 받고서 그렇죠. 물량을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는 메모리 가격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은 계약을 맺은 뭐 빅테크 업체도 고객사도 업체에서 그거 그냥 우리가 물어주고 취소할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맞아요. 논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래서 보통 그래서 지금 계약 체결하는 게 아마 선수금이 한 거의 30% 육박을 하는 것 같아요. 20%에서 30%. 네. 그러면 3년 계약을 맺으면 네, 3년 중에 1년은 미리 선수금을 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중간에 안 사겠다고 이제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네. 3년치 중에 1년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예. 30%. 네. 예. 예를 들면은 3억을 줬다. 그러면 1억은 포기하고 나는 계약을 끝내겠다. 파기할래라고 네. 하는 건데 이게 금액이 워낙 커서 네.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는 좀 그거를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0에서 15%는 뭐 파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럴 수 30%는 이게 생각보다 네, 금액이 30% 만만치 않아요. 정도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부동산 말이 많은데 네. 뭐 계약을 하는데 그 가격의 30%를 제가 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분양받았는데 네. 그 분양된 집이 이제 30%를 내가 돈 냈다. 네. 현수금을 냈어요. 네. 그거 포기하시겠습니까? 예. 쉽게 안 되죠. 이게 포기 쉽지 않은 거죠. 네.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바인딩하다 지금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이거는 되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네. 이게 쉽지 그 깨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하는 이유가 네. 좀 많이 요구를 했어요. 한 거의 30% 정도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깨기가. 알겠습니다. 네. 전문님, 외국계 IB나 국내 증권사에서도 네.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네네. 사실 주가 상단을 굉장히 높게 봤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한 국내 증권사에서 국내 양대 반도체주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한 33% 정도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리포트를 좀 읽어보니까 중국발 악재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전문님께서는 이 반도체 위기가 그러니까 중국발 악재가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은 저희가 사실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10년 전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13년, 14년 반도체 굴기 나올 때. 반도체 굴기 나오고 그때부터 사실 계속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엔 D램은 한 5년 정도 교차 아직 있는 것 같고요. 낸드는 한 2년 정도. 낸드는 좀 많이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낸드는 이 공정전환보다는 이제 증착을 위로 쌓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낸드는 많이 좁아져 있고 D램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한 5년 교차는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업계에 있는 분들이 네.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중국만큼 일을 저희가 하고 중국처럼 열심히 하면 격차는 유지될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천천히 일을 하고 아니면은
좋은 인력들이 안 들어오고 뭐 의대를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지금 중국은 의대를 안 가거든요. 의대보다는 다 이공계로 가거든요. 다 이제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그게 제가 보기엔 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이 중국은 모여 있고 네. 거의 천재급 인력들이 다 이제 이공계 이쪽으로 가서 반도체 쪽으로 가는데 한국은 이제 최근에 좀 바뀌긴 했지만 네. 그 동안에 계속 보면은 이제 학교들 보면은 다 일단은 공부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의대를 가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조금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 장기적인 지금은 관점에서 괜찮은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몇 년씩 가게 되면 기술력에 대해서 더 많은 중국 인력들이 더 열심히 작업을 해서 더 많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좀 국가적으로 좀 잘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주가랑 이렇게 먼 미래에 따라잡힌다라는 것들은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고 지금 약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주가가 빠진 거는 지금 그거를 걱정하고 주가가 좀 반영이 일부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모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일종의 계리어 관리 차원에서도 줄이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뭐 둔화가 되거나 피크아웃 쳤다거나 이거는 지금까지 신호가 보이고 있지는 않죠. 예, 메모리 이익은 제가 업체들은. 보기에는 지금 이익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하반기도 시장에서 우려가 많은데 네. 하반기에 아마 서버 대응 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음. 제가 이렇게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네. 디램 고정가는 계속 견조하게 갈 것 같고요. 네. 낸드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가 많죠. 좀 꺾여 있던데. 낸드가 지금 네. 뭐 일부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낸드가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낸드가 그럼 왜 갑자기 낸드 얘기하냐? 네. 왜냐하면 낸드의 수요에 상당 부분이 컨슈머예요. 소비자 네.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PC나 스마트폰 네네네. 이런 디바이스고 지금 사실은 DRAM 수요를 끌고 가고 있는 건 AI거든요. 네. AI는 약간 B2B고 B2B 죠. 그리고 뭐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구글, 메타,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서버 대응 같은 것들, HBM 같은 것들에 들어가는데 낸드는 일부 상당 부분이 이런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스마트폰 수요가 줄지 않겠냐 우려가 많고요. 실제로 사실 가격이 오르니까.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낸드를 이제 우려를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좀 최근에 이번 주 좀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주도 파악해봤는데 낸드도 AI 수요가 꽤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이제 AI 수요가 낸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을 좀 덜 보고 오히려 이제 컨슈머 쪽에서 안 좋은 부분을 좀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컨슈머 쪽은 이미 B2C 쪽 수요가 뭐 높은 네. 메모리 가격으로 인해서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이미 작년에 반도체 랠리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엔 이것도 주가가 빠지니까 안 좋은 거 더 안 찾으려고 좋은 때 악재를 안 좋은 소화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맞아요. 그게 또 먹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 LTA는 원래 상방도 막지만 하방도 막아서 되게 안정적으로 간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좋게 보고 올 연초에 메모리 회사를 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걸 똑같은 건데 안 좋은 거다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메모리 가격 보니까 DDR4랑 DDR5는 최근에도 계속 올라가면서 신고가 뚫고 네. 있는데 현물 스팟 가격 보면은 낸드만 지금 약간 맞아요. 정체가 됐는데 이 원래 한동안 보니까 작년부터만 놓고 봐도 이 세 개의 메모리가 같이 가격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낸드만 따로 움직이게 된 배경은 뭔가요? 최근에 아마 이제 그 컨슈머 약간 모바일향, 그쪽으로 PC향에 네. 이 중국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못 만듭니다. 지금 네네네. 디램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매출 계획들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량을 낮추고 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낸드를 뭐 이제 못 산다 이런 이제 시장에서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직접적으로 이제 컨슈머 영향이 있는 그런 제품들만 제가 보기엔 낸드 쪽에서 좀 슬로우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역대급 실적이었잖아요. 좀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네, 일단 제가 보기엔 다 잘 나왔는데 이제 시장 기대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항상 여기서 보면은. 더 기대를 줄 만한 숫자. 네네 기대감이 좀 컸던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 빅테크들 네. 있는 이런 뭐 구글이라든지 구글도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발표했어요. 사실 이게 메모리한테 좋은 건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런 빅테크 회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 현금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결국은 투자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의구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에서 그거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빅테크 애들의 캐펙스 상향하면은 야 이거 AR 수요 좋으니까 메모리 가격 올라가고 반도체 실적 좋아진다 이게 정말 잘 먹히는 논리였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먹히네요. 예. 지금 약간 좀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버블이고 만약에 그게 뭐 실제로 그래서 뭐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 2001년도 닷컴 버블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2000, 2001년.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새로운 기술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 전화, 그게 이제 뭐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실체가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메모리는 실제로 지금 AI 이 인프라에 좀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AI가 지금 에이전틱 AI가 나오고 AI 에이전트 쓰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제미나이도 쓰고 뭐 클로우도 쓰고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이 토큰 수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거랑 연동되는 게 메모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때랑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2분기 말고도 3분기, 4분기 실적도 계속 레벨업되는 추세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보는 이익은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멀티플이 이제 3배 이하일 거고 이제 뭐 내년 멀티플로 P로 2배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있으면 네. 이익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이렇게 이 자리로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분위기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도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주도주들은 항상 그 숙명 있는 게 초기 중기 구간에서는 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맞아요. 대해서 되게 환호하는데 중반부 좀 지나게 되면은 이익의 절대적인 레벨업보다는 증가율이 꺾이면은 너네 주도주 끝났다라고 좀 평가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반도체도 약간 좀 그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지 싶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그런 거겠죠. 메모리가 원래는 과거에는 사실 저퍼에 팔고 고퍼에 사라 뭐 네, 이랬던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봤던 거는 이제 메모리가 되게 시크리컬하고 사이클이 뭐 한 2년, 1년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메모리가 커머디티 약간 범용 메모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AI가 사실은 메모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전 세계 모든 산업과 모든 저희의 모든 그 실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AI고 로봇이겠죠. 그래서 그 방향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앞으로 미래가. 네. 예. 그래서 사이클이 되게 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서버에서 어느 정도 AI가 완성이 되면 이게 엣지 단으로 갈 겁니다. 네. 퍼스널 AI나 피지컬 AI, 로봇도 여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갈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 이 시장이 사이클이 이거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전과는 사이클이 다르다. 예전과 다르다기보다는 새로운 수요가 왔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게 더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전이라는 것도 이제 뭐 과거에 그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는 메모리 사이클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1년부터 2007년대에는 랜드 사이클이 되게 컸거든요. 네. 그때 MP3 플레이어가 이제 그 소니 워크맨을 대체하고 네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아날로그 카메라를 대체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메모리가 사람들이 사진을 메모리로 찍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 새로운 것들. 세상이었고 새로운 수요였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7년의 사이클이 왔었어요. 네. 그리고 CPU 회사인 인텔이 랜드를 하겠다고 들어왔거든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네. 그 정도로 시장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때도 사이클이 되게 길게 왔었던 부분인데 아마 지금 사이클이 제가 보기엔 그 사이클보다 큰 사이클은 맞거든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기침만 해도 주가가 이제 뭐 네. 엄청나게 내려가는 게 우리가 안 가봤던 시장이잖아요, 이게 AI가. 예. 새로운 그 네. 영역의 개척이 된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런 우려는 저희가 덜어내야 되겠네요. 그 보통 메모리 그 반도체 업체 실적 같은 경우는 YOY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 매 분기마다 올라가다 꺾이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증가율까지는 가진 않을 거다. 사이클이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사이클이 이게 그냥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AI를 많이 쓰고 있지 않으세요? 저도 당연히 AI 많이 쓰게 쓰고 되고 있죠. 네네. 요즘 학생들 AI 많이 쓰더라고요. 뭐 과제물 할 때도 AI 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뭐 교수님도 보니까 AI로 요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목이 아프시다고 뭐 대신 이거 AI가 읽어주는 걸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숙제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메모리 반도체 실적 이야기 나왔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 역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분위기여서 이게 실적에 실망을 한 건지 아니면 AI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지금은 여쭤볼까요? 제가 뭐 의구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성장이지만 이제 의구심이 뭐냐면 이제 네.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애플이 오르잖아요 지금 최근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래서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의구심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과연 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현금이 고갈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너무 이제 수급이 쏠린 거죠 이 AI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좀 안 좋은 얘기만 나도 막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센티로 지금 간고 온 부분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 뭐 내일 새벽부터 이제 빅테크 네네. 실적들 줄줄이 발표될 텐데 저희가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이들이 뭐 실적이나 뭐 클라우드 사업 쪽의 본업 성장률 이거보다는 현금 흐름이 더 이제 중요해진 시기입니까? 이제? 뭐 그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AI 제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이것들이 근데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서 임팩을 주는 것들이 계속 보여주면 네. 아마 시장에서 이제 AI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방향성을 다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우 모멘트가 사실 좀 되게 그동안에 좀 있었다가 요즘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적어진 것도 있고 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들 현금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나온 것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AI 회사들이 돈을 버는 모습들이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AI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실제로 AI 쓰게 되면은 쓰는 방향이 계속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AI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럼 전무님께서도 그 빅테크 업체들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이나 2028년도 대략 3년 정도까지는 계속 캐펙스를 투자 상향을 한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마치 이제 미국의 미국에서나 아니면 이제 산업혁명 때 기차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네. 레일로드를 깔아야 되잖아요 지금. 네네. 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차가 움직일 텐데 이제 그런 기반 시설들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게 되는 변수로는 어떤 걸 보세요? 뭐 금리? 혹은 네, 뭐 금리도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우려들을 하는 게 사실 금리 네. 인상이잖아요. 사실 네.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엔 이제 매크로적으로 시장에서 또 우려하는 부분이죠. 네, 네.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어려움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또 하나의 큰 시장에서의 우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또 뭐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를 좀 딜레이 시킨다. 그쵸. 이런 그 우려도 기사도 나왔죠. 있었네. 그리고 거기에 뭐 파워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면 지금은 메모리가 더 바틀렉인 것 같아요. AI에서는. 예. AI가 없어서 지금 제품들이 못 나오고 AI가 없어서 스마트폰이 지금 잘 안 되고 네. 중국이 그래서 낸드 지금 우려를 좀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예. 참 아이러니한 게 스마트폰 지금 메모리 때문에 비싸서 안 팔리는데 애플은 신고가를 가고 맞습니다. 네. 메모리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는 지금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신저가를 가고 맞습니다. 이 현상이 합리적인 현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애플이 네, 승자다라는 맞죠. 이야기까지도. 근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있더라고요.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그 중에 AI 회사 중에 일부가 아마 도태되겠죠. 네네. 모두 경쟁하는데 모두가 다 성공하진 않겠잖아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애플은 사실 아무것도 안 했으니 세이프하다, 현금도 네.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애플을 요즘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 게 이제 그 빅테크 업체 서버들 투자 말고도 보통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에는 빅테크 업체들의 서버용 이제 디램 수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실적의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소버린 AI 쪽들은 아직 실적 추정치에 반영들이 안 됐나요? 아니면 된 부분이? 아직은 제가 보기엔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AI 방향성을 물론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네. 좋은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네. 좋은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근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찾는 AI 요즘 방향성이 네. 이런 일반 제미나이나 뭐 그런 AI, 챗GPT 같은 네. AI가 이제 완성된 AI 저희가 일단 구독하는 AI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중국에서 발표한 키미K3 네.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예요. 네. 사실은 조금 개발자면 그 오픈 소스 된 그 AI를 내가 좀 고쳐서 나만의 AI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픈 소스니까. 마치 자기만의 리눅스죠. 클로드, 자기만의 GPT. 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독하는 그런 결제 네네. 구독하는 AI 모델도 있는 반면에 이거를 약간 오픈시켜 놓은 거죠. 소비자가 바꿀 수 있게. 네네. 예, 그리고 그거를 바꿔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오픈 소스 AI 모델들이 많아지거든요. 네네. 이것들이 제가 보기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음. 소브레인 AI도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오픈 소스 기반의 AI, 소브레인 AI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은 뭐 제미나 이런 거 쓰지만 네. 뭐 챗GPT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의 AI 모델을 내가 나의 회사에 맞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AI는 데이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AI를 쓰면 저희 데이터가 다 나가거든요. 네네. 기업들은 그 데이터 나가면 안 돼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동안에 한 4, 50년 동안 했던 그렇죠. 데이터를 챗GPT한테 주면 이게 다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외부로 어떻게든 외부로 나가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사실 그런 것들 걱정을 하는데 어떤 내부 안에서의 오픈 소스 AI 모델을 돌리면 그게 그 안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소브레인 AI가 사실 또 그래요. 소브레인 AI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군사 기밀 이런 것들을 제미나한테 다 챗GPT한테 줄 수 없잖아요. 네, 맞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도 시장에서 벌어진 게 몇 달 전인가요? 클로드에서 패블 5 아, 네네. 그거 갑자기 금지시켰잖아요. 예. 보안의 문제가. 보안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동안 못 썼죠.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소브레인 AI의 필요성을 시장에서 깨닫게 된 하나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또 커질 부분이 많죠. 그것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수요가 아직 실적 추정에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이 안 된 거죠. 안된 예. 거면은 반도체 업체들이나 AI 업체들은 한 번 더 실적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또 다른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실 지금 PER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업황만 계속 좋은 그림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방향이 나온다면 네. 그리고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모멘텀이 좀 슬로워진다라고 네. 하더라도 PER로 3배 이하로 내려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이례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 전략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게 네. 반도체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기준은 PR이 800 깨지면 사라. 700 깨지니까 700 깨지면 사라는데 지금 거의 400까지 왔잖아요. 네. 이게 그 PR이 이렇게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밀리는 거는 지금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특히나 반도체 업체들이 맞아요.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에 대한 신뢰성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과연 계속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그 신뢰성의 회복은 저희가 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할 뿐이죠. 근데 꾸준히 이익이 나오는 모습 보이고 보여주고. 또 이제 회사들이 메모리 회사들이 본인의 어떤 이 회사의 본질 가치가 바뀌었다는 모습을 좀 네.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주주환원 같은 네, 것들. 맞죠.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하면다는 얘기는 내가 영속성 있게 우리 회사가 돈을 번다는 것들에 대한 네. 자신감이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게 사이트 메모리가 시크릿컬하고 내년에 적자가 난다 그러면 주주환원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왜냐면 내년에 적자 나면 돈 현금이 없잖아요. 음, 근데 이 영성성 있게 주주환원을 하겠다는 모습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하나의 시장에서 보는 다른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메모리 회사가 다른 회사가 됐구나.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메모리 회사들을 이제 PBR로 주고 PER로 안 줬던 이유는 이게 시크릿컬하고 다음에 돈 못 벌면 적자니까 네. 이런 회사한테 배당을 주려고 할 수 없잖아요. 주주환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에 죽을 수도 있는 회사인데 네네. 적자 날 수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들이 계속 이 회사의 모습이 바뀌었고 그래서 내가 주주환원을 계속 하겠다. 물론 또 투자도 하겠지만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신감에 대한 표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또 시장에서 주는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우려에 대한 이 제2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의 독점력 약화와 빅테크들의 자체 AI 칩 전환에 관해서는 얼마나 영향을 좀 우려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 엔비디아와 또 우리나라 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또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PU 회사들보다 이런 TPU, 네. 빅테크 회사들이 더 에이직 회사들이 네. 늘어나는 게 오히려 메모리 업황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GPU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엔드 커스터머가 아니에요. 그 회사도 GPU에다가 HBM을 꼽고 이거를 빅테크 회사한테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내가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직접 설계를 하고 아마 파운드를 주겠죠. 네. 근데 메모리는 직접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직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직거래. 이게 뭐든지 직거래가 사실 좋아요. 직거래를 하면 더 많은 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보면 농산품들 직거래하시면 더 좋은 양질 제품을 네. 그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또 농부들은 더 비싸게 팔 수 있, 더 네. 좋은 가격을 팔 수 있잖아요. 양쪽 다 윈윈이 되는 게 직거래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에이지 업체들한테 직거래예요. HBM을 이 TPU 에이지 업체한테 직접 공급을 하는 거죠. 구글이나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자체 TPU를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에이직으로 자기네가 내재화 시켰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거를 하냐면 GPU를 많이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고 토큰 수를 많이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HBM을 더 쓰려고 할 겁니다. GPU당 GPU 또는 TPU당 HBM 용량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걸 갖고 내가 만들어서 누군가에 파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체적으로 쓰는 거니까. 엔비디아나 예를 들면 GPU 업체들은 가격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자기가 GPU를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HBM보다는. 네. 그러면 이해관계가 다르죠. HBM이 필요한데 HBM이 필요한 거는 내가 이 GPU 상의 토탈 성능적인 측면에서 HBM을 꼽는 게 필요하지만 최대한 덜 쓰고 싶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TPU나 에이직 업체들, 특히 이제 에이직으로 이제 그 실제 활용하는 하이퍼 스케일러들, 우리가 말한 아까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은 자기가 만든 TPU에다가 HBM을 박는데 HBM을 꼽는데 이거를 더 많이 쓰면 더 성능이 올라가고 더 성능이 올라가면 구독자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또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뭐 30, 20불 뭐 그 가격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면은 300불, 200불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더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에이직 업체들이 늘어나고 에이직 업체들이 HBM 물량을 늘리고 GPU 업체보다 그러면은 거기는 일단 첫 번째 직거래로 더 좋은 가격 받습니다. 단가가 더 나온다. 두 번째는 더 많은 TPU당 메모리 용량을 더 키우는 프로모션이 가능해져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저의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한테 좋은 기회고 그 다음에 고객이 늘어나거든요. 예, 지금 뭐 엔비디아도 다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 직접 하는 회사들이 막 다 GPU 하겠다. 그러면 고객이 많아지면 사실 메모리 업체한테 좋은 거죠. 더 많이 팔 수 있는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특정 한 단일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렇죠. 뭐 모바일 시대는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거의 다 잡았잖아요. 삼성하고. 그러면은 메모리 업체들은 거기에 묶입니다. 애플이 뭐라고 하면 따라가야죠 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의 게임이 달라져요. 네. 이게 공급자한테 갑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수요의 공급입니다. 예. 네. 공급사는 메모리가 3개인데 수요하는 데가 엔비디아밖에 없다. 네. 그러면 세계 회사는 묶여야 돼요. 이 엔비디아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막 늘어나요. 네. 구글도 만들고 TPU 만들고 그러면 얘들도 HBM 달라고 그래요. 예, 아마존도 달라고 그래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어떤 바게닝 파워 측면에서 메모리 업체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예. 아 그래서 지난달인가 이제 애플이 메모리 가격 비싸다고 뭐 비판했을 때 마이크론 CEO가 들이받은 것도 이제는 좀 위치가 달라졌기 그 때문에. 당시가 그 이제 애플이었던 네. 거죠. 예, 네. 그런 거죠. 예. 아. 그게 이제 그동안에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렇죠. 네. 예, 마이크론이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그때 다 이렇게 휘둘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노할 수 있는 환경이 온 거죠. 예. 아, 알겠습니다. 전문님, 그 AI 모델이 고효율 또 경량화가 되면서 GPU나 HBM 탑재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맞아요. 예.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아, 제가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영어로는 제본스 패러닥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한번 딥식 모멘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올 3월에 구글이 터보 퀀트 내려면서 이제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키미 K3가 나오면서 그게 또 이제 그 메모리를 덜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모델이 경량화되고 효율화가 되면 토큰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토큰 가격이 떨어진다고 수요가 줄지 않아요.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늡니다 오히려. 싸지니까 더 많이 쓰. 싸지니까 더 써요. 예, 싸지니까 더 많이 쓰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보면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네. 싸니까 더 사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갔다 오면 이렇게 많이 샀나? 이렇게 될 10만 정도로. 원 막 10만 원치 나오고 그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싸지면 특히 컴퓨팅 파워가 이건 저희가 사실 항상 나오는 케이스예요. 이게 원가가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쓰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메모리를 더 쓰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량화 모델의 전문점이 뭐냐면 PC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엣지 디바이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TV나 아니면 로봇.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이 학습을 하고 걔네들이 추론을 하게 돼요. 걔네들이 스스로도 데이터를 써야 돼요 또. 네. 그래서 지금은 토큰을 저희 사람이 요청해 쓰지만 나중에는 이런 디바이스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서로 토큰을 쓰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또 수요의 그 발생이 커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경량화 모델이 결국은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수요를 폭발시킬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버에만 있거든요. 네. 그 경량 모델이. 근데 이 모델이 다른 디바이스로 다가 나갈 수 있다. 경량화되면. 엣지단으로. 엣지단으로. 예. 그러면 그 올해 3월에 터보컨트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었으니까 좀- 아니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예,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그거랑 하고 있고. 딥시크 같은 예, 경우도 하고 이게 있죠. 실제로 하고 재본세 있습니다. 역설이 적용이 되고 사실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아, 네. 그리고 키미케이트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정말 싸네. 네. 보니까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도 한번 써볼까 하고 들어갔거든요. 서버가 다운됐어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신규 고객을 안 받아요 지금. 왜냐면 가입이 그게 안 돼요. 자기네 그 부하 그러니까 이게 캐파가 이제 넘친 거죠. 네. 다 쓰겠다고 하니까 AI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수요 들고 오면서. 예. 이것도 그냥 재본세 역설이 재본세 역설이죠. 되는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 참 이벤트들이 많은데 내일은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컨콜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관전 포인트를 어디다 두시는지 또 향후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저희가 뭐 봐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하반기 전망이겠죠. 네. 전망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하는지가 좀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네. 랜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삼성의 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즘 랜드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니까. 네. 네, 파운드리 쪽은 어떤가요? 파운드리는 제가 보기에는 항상 꿈나무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돈 흑전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상황이 옛날과 좀 다른 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이 AI를 그 각각 지금 메모리 H만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로직하고 지금 약간 통합되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메모리와 로직을 같이 만드는 같이 해서 최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사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메모리 회사면서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회사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엔 삼성이 좀 잘 활용하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제품들 나올 때 AI가 다양한 제품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내재화시키고 그 제품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쪽에서도 기대해 볼 게 있을까요? 주주환원. 아마 시장에서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기대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내일 만약에 얘기를 좀 해주면 또 그게 되게 좋은 또 네. 지금의 흐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주주환원 한다는 얘기 자체는 나는 되게 영속성 있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이전에 네. 이제 전형적인 시클리컬과는 좀 다른 네네.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무님 출연하신다 그래서 네. 지난 방송을 좀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진행 중이고 중간중간에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은 네. 언제든 있었다. 과거에도 그랬다, 슈퍼 사이클. 네네. 이번에도 역시 같은 생각을 지속하고 계신데. 네,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과도하게 그렇죠. 이게 뭔가 좀 너무 쏠린 현상 때문에 그리고 네. 국내도 좀 너무 쏠렸잖아요, 사실. 그리고 네. 모든 분들이 다 주식에만 사실 또 많이 관심 가졌었고 이게 좀 쏠림 현상 때문에 조금 더 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조정은 중간중간에 항상 있는 부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조정이 되면 지금 사실 근데 너무 변동이 심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게 좀 잔잔해지면 사실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멀티플과 이 회사의 본질 가치로 볼 때는 지금 본질 가치보다는 좀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메모리 주가들 사이클이 좋을 때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평시 상황일 때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던 적들이 몇 번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항상 보는 게 저평가는 되는데 그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촉매 같은 것들이 늘 필요했단 네네. 말이죠. 네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 촉매는 좀 뭘로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산업 자체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회사들이 돈을 버는 모습이 보이고 실제로 그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실생활에서 이제 AI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시장에서 알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익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네. 아마 그게 아마 시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안도 랠리가 한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이제 주주환원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이 회사들이 진짜 내년도 후년도가 좋고 본인들이 적지 않는다는 걸 대한 어떤 자신감을 표현한 거구나라는 네. 거를 또 갖고 보면서 또 이제 안도 랠리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일단 변동성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국인 매물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멀티플이 되게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되게 위험한 다들 이제 되게 투매가 막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부터는 조금씩 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모습도 전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후년에 장비 사이클이 또 꽤 올 거거든요. 장비도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장비들, 전공정 장비도 올 하반기 지금 이 하반기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메모리 사이클의 시즌 종료가 아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앞서서 놓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드리고 아, 싶은데 네네.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해서 네. 브로드컴이 삼성에 300조 물량을 맡겼는데 TSMC가 너무 느렸기 때문이다. 라는 네. 이유가 붙었더라고요. 조금 더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데 뭐 이제 그 브로드컴, 구글, 삼성이랑 사실 되게 관계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서로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메모리의 어떤 그런 강점과 메모리에서의 그 제품력 그리고 그것들을 바게닝 파워로 파운드리도 같이 연동해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년 메모리 쪽의 흐름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파운드리 회복 그리고 AI 칩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보던 브로드 같은 경우 TPU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TPU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삼성이 이제 TSMC 말고도 이제 또 추가의 대안으로 사실 삼성이 또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언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티그룹 글로벌테크 총괄 헤드 이세철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